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서브네팅하는 이러한 방법을 공부했죠. 이 서브네팅이라고 하는 것, 이는 서브네트 마스크를 어떻게 해요? ND 연산으로 서브넷 네트워크 주소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방법이다. 이런 걸 공부했었고요. 거기에 FLSM이다. Fixed Length Subnet Masking과 VLSM, 즉 Variable Length Subnet Mask라고 하는 고정 길이와 가변 길이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슈퍼 서브네팅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기술사의 과거에 출제됐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공통 비트를 10자리 돌출을 해서 서브네트 마스크를 만들고 UIP 수를 돌출하고 그 다음에 UIP 수를 계산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CDN이라고 하는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이다 라고 하는 거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셀프 네트워크이다. 셀프 오가니제이션 네트워크다고 해서 자동 구성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을 봤어요. 자동 인식이라든지 자동 구성이라든지 자동 유지 보수가 가능한 이러한 네트워크인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빼먹었습니다만은 이 SON, 이 셀프 오가니제이션 네트워크가 LT 기술의 표준으로 채택이 된 이러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SON의 기술에는 자가 설정 기술, 자가 최적화, 자가 치유, 자가 계획이 있었죠. 그 다음에 SDN이라고 하는 거 공부했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DHCP라고 하는 유동 IP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고정 IP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그러면서 DHCP의 동작 원리는 디스커버, 그 다음에 오퍼, 그 다음에 리퀘스트, 그 다음에 긍정응답인 ACK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웹서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웹서버의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WAS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는데 우리가 관계형 DB 서버를 RDBM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 거기다 또 패키지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4과목이 다 끝나게 됐고요. 좀 이 시간부터는 제5과목 정보 시스템의 구축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5과목을 듣다 보시면은요,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이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는 우리가 폭포스 모델이라든지 프로토타이밍 모델, 라선형 모델 이건 이미 앞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서 다 공부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이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다 라고 해서 SDLC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SDLC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올려서 한번 살펴보죠. 자, 조금 올려서 보면은요.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SDLC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소프트웨어 생성에서 소멸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 주요 활동과 특별히 중요한 게 이 산출물이죠. 산출물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의한 이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 뭐죠?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개발 방법론에 따라 단계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눠요. 우선 정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먼저 타당성 검토입니다. 자, 예를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개발할 때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옳으냐 마냐 라고 하는 이런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만약에 타당성 검토에서 야 얘는 뭐 개발 하나만 하나 크게 뭐 도움될 게 없어 이러면 개발 하나만 안 하죠.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에서 아 그거 충분히 할만하겠어 라고 나오면 개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개발 계획을 세울 때 뭐 얼마나 기간이 들지 얼마만한 인력이 들지 이 기간과 인력을 따지는데 이건 다 뭐하고 산출이 되냐면 비용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과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구사항 분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갑과 을이라고 생각해 보면 갑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을은 어떻게 해요? 잘 듣고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요구사항이 끝나면 분석이 끝나면 이제 설계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개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개발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생명주기가 다 끝나면 폐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정의 단계와 개발 단계와 유지보수 단계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정의 단계부터 살펴보죠. 우선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구축 가능성과 구축할 가치를 따져보는 거죠. 가치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의 단계, 개발 계획이죠. 필요한 자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건 다 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코스트하고 관계되는 거죠. 비용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문서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출물이죠. 기능, 비기능, 제약 조건, 목표에 맞는 요구사항을 결정해서 갑과 을이 서로 사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설계하죠. 그럼 이 설계가 굉장히 잘 돼야 돼요, 사실은. 시스템 구조의 설계, 프레임워크 및 인프라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및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입니다. 설계 기반의 상세 구현, 아주 상세하게 개발을 구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작성 및 오류를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물을 평가 및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뭐 설치 테스트까지 이렇게 수행을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이 메인터넌스죠. 시스템의 운영 및 장애 문제를 해결하고요. 추가 개선 사항을 돌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잘 됐으면 뭐 인수하면 되고요. 폐기 여부의 장단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수명이 다 되거나 뭐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폐기하는 거죠. 뭐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요 단계를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개발 단계가 이루어지느냐,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설계한다, 개발한다, 테스트한다, 유지보수한다. 이 단계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입니다. 우선 폭포수 모델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향식이다. 이 하향식의 장점은 뭐예요? 빠르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단점은 뭐예요?
밑에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 폭포수 모델의 어떤 하향식 모델의 단점이죠.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자, 포커스 모델, 워터풀 모델이다라고 하면 처음에 요구사항을 분석하죠. 그 다음에 설계해요.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유지보수하는 거죠. 이 SDLC의 생명 과정을 그대로 딴 거죠. 얘는 순차적이고 하향식이며 단계별 산출물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좀 올려서 보죠. 자, 개념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있어서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의 단계로 구분해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개발 모델입니다. 특징은 순차적이에요. 하향식이에요. 표준화된 산출물 양식의 중심으로 프로젝트 관리에 용이합니다. 절차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보수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장점은 변화가 적은 프로젝트에 유리하며 체계적으로 문서화를 관리할 수 있어요. 단점은 뭐예요? 단계별 결과물이 불완전하면 다음 단계가 지연되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맨 밑에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거죠. 의견의 반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폭포수 모델은 넘기고요, 이제. 자, 프로토타이밍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타이밍 모델에 보니까 이게 조금 자료가 잘 안 보여서요.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가 요구사항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이게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분석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설계해야죠. 이건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배운 내용입니다.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검토 및 평가를 하는 거죠. 검토 및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상세 설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상세 개발이다.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상세 개발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설치 운영이다.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로젝트 취소가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프로젝트 취소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 프로타이밍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반드시 시제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제품을 보고 완료된 제품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프로토타이밍의 개념들을 보면 요구사항을 분석해요. 그 다음에 설계해요. 그 다음에 검토 및 평가를 한 다음에 여기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프로젝트 취소하는 거죠. 그러나 해도 좋다. 그러면 상세 개발하고 설치 및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 개념은요. 단기간에 시제품을 개발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프로토타이밍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요? 미리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 모델하우스를 시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델하우스 안에 방이 몇 개가 있고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걸 따져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시제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용자의 요구사항대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이런 개발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특징, 시제품으로 의사소통 및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선점을 보완하는 데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이 시제품을 통해서. 절차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제품을 만들어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검토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세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 운영을 한다는 거죠. 장점은 유사 프로젝트의 경험이 없으며 기술 위험이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에요. 사용자가 시제품을 완제품으로 오해하게 돼서 시제품을 폐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델하우스를 완제품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야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프로토타이밍 모델이다 이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시제품이 떠올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나선형 모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나선형 모델도 지금 우리 자료에 좀 잘 안 보이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빠졌어요. 여기가 뭐냐면 계획 및 정의예요. 계획 및 정의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험 분석이에요. 리스크를 분석하는 거죠. 위험 분석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고객의 평가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개발 단계죠. 이런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 나선형 모델은 주로 어떨 때 쓰냐면 대규모 시스템, 이 나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대규모 시스템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고요. 우선 개념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및 정의입니다.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 평가를 반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을 분석하는 거예요. 초기의 위험 분석, 고객 반응에 의한 위험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것을 할 때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하겠죠. 그래서 초기의 프로토타입과 그 다음에 다음 단계의 프로토타입이 있다는 거죠. 순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평가를 받는 거죠. 고객의 평가가 어떻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올려서 볼까요? 자, 개념 보죠. 시스템 개발 중 생기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선을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요. 점진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이러한 모델이에요. 얘는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해요. 그리고 위험 관리에 유리합니다. 여기 다 나오네요. 계획 및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평가를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고요.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있으며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점은요. 프로젝트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또 프로젝트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모델, 그러니까 앞에 폭포스 모형이라든지 프로토타입 모형이라든지 이 나선형 모형은 많이 기출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죠. 자, 이 반복적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이 반복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개발의 범위를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증적으로 반복 개발하면서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는 이러한 개발 모형인데요. 이 모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증분형 모델이다, 인클리먼트 모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화적 모델이다, 에볼루셔널 모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증분형 모델이다, 인클리먼탈 모델이다 라고 하는데 설계하고 구현하고 설치 운영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설계하고 구현하고 설치 운영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설치 운영하고 어때요? 이렇게 파티션별로 나눠서 샵 1, 샵 2, 샵 3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여러 조각으로 분해해서 설계, 구현, 운영, 설계, 구현, 운영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개발하는, 점증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요구사항을 분해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분을 나누어 각각을 병렬로 개발해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최종 제품을 완성하게 하는 이러한 개발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징은 명확한 요구사항의 경우 요구사항을 분해해서 병렬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장점은 개발 인력이 많은 큰 조직은 병행 개발을 통해서 개발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또 단점은 증분이 많아요. 또 병행 개발이 빈번하면 형상 관리와 프로젝트 관리가 어렵겠죠. 왜? 너무 많이 나눠지니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이번에는 진화형 모델입니다. 이 진화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핵심 요구사항을 먼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 요구사항을 개발해서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설치,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요. 되돌려서 1단계로 진화하는 거예요. 점점 진화해 나가는 거예요.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설치, 운영, 또 N단계까지 가서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설치, 운영까지 나간다는 거죠. 어때요? 점점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내용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개념을 보면 핵심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러한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1단계 진료가 완료된 후에 2단계, 3단계에서 N단계까지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진화 완료 후 다음 단계로 피드백을 수행하고 최종 버전으로 높여가는 거죠. 장점은 요구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진화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위험에 대응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단점으로는요,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진화 단계에 의한 비용 및 일정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수의 제품 버전 관리로 인해서 1번 버전부터 N번째 버전까지 있으니까요,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자, 이 LAD 모델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올려서 볼까요? 라피드 어플리케이션 모델이다라고 하는데 우선 이 라피드 어플리케이션 모델이다라고 해서 이 JRP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JRP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냐면 하면요, 계획 수집 및 요구사항 분석을 이야기하는데 얘는 Joint Requirement Planning이다. Joint Requirement Planning이다라는 말의 약자예요. Joint Requirement Planning이다 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요. 얘는 이따가 제가 모델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JA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JAD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Joint Application Design이다. 이런 말의 약자예요.
Joint Application Design이다. 이런 말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컷커버라고 하는 것은 이 컷커버라고 하는 것은 대상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을 여기 컷커버다. 대상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을 대상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을 완료하고 설계를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후에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작성한다. 매뉴얼을 작성하고 현업부서로 이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컷오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JRP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을 하는데 분석 단계로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 다음에 JAD라고 하는 것은 시제품을 개발하고 프로토타입의 수정 보완이니까 설계 개발 및 단계에 3~5주가 걸린다. 그 다음에 구축 및 운영 단계를 우리가 컷오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다가 개념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념도는요, 우선 먼저 계획의 수집 및 계획의 수립 이렇게 내야 되겠죠. 계획 수립이 끝나고 나면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우리가 JRP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JRP라고 하는 것은 Joint Requirement Planning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JAD예요. 이 JAD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타입의 개발 및 개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의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프로토타입의 평가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JAD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JAD라고 하는 것은 바로 Joint Application Design이다 라고 하는 말의 약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개발의 구현이라든지 개발의 구현,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인수하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컷오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JRP를 통해서 JAD로 그 다음에 컷오버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 수립 및 요구사항의 분석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의 개발 및 개선, 프로토타입의 평가는 어때요? 수정 및 보완을 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컷오버를 통해서 개발을 구현하고 테스트를 해서 인수를 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모델링이죠. 이게. 이런 걸 우리가 모델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JRP,
JAD 어때요? 컷오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좀 올려서 볼까요? 자, 우선 개념을 살펴보죠. 2, 3개월짜리 짧은 개발 주기 동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고객과 정보 시스템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서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이러한 모델입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아주 장점이죠. 그 다음에 개발 도구, 케이스2를 사용하는 거죠.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수행합니다. 이 JRP를 Joint Requirement Planning이다 라고 해서 고객과 함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계획 수립과 어때요? 요구사항 분석이다.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JAD, Joint Application Design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프로토타입의 개발, 수정, 보완을 반복하는 거죠. 컷오버라고 하는 것은 운영에 필요한 지침서 작성 후 현업부서로 어때요? 현업부서로 인수시켜주는 거죠. 여기 이전보다는 인수라는 말이 맞겠죠. 그 다음 장점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돼요. 그러면 빠른 개발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고요. 기술적인 위험이 높다면 이 RAD를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해요. 성공적인 결과물을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죠.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중 스파이럴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스파이럴 모델 뭐예요? 나선형 모델이죠. 이 나선형 모델이다 라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한 거죠. 그 다음에 개발 순서는 계획 및 정의, 위험 분석, 공학적 개발, 고객의 평가 순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최소화하는 거예요. 개발 과정의 앞에 단계를 서로 어떻게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앞 단계가 완료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선형의 순차적인 단계다. 이건 아니죠. 얘는 어때 앞 단계가 완료돼서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이거 폭포수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보죠. 자, 나선형 모델은 선형적인 순차 모형이 아닌 반복적이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4번에 선형적인 순차 모형은 어때요? 워터풀 모델을 이야기하는, 즉 폭포수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소프트웨어 생명 모형 중 고전적인 생명이다. 가장 고전적인 거다. 모형으로 선형적 순차적 모델이다 하며 타당성, 계획, 요구사항 분석,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의 단계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 이거 뭐예요? 가장 고전적이다. 바로 폭포수 모형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 이 애자일 모형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어때요? 고객 응대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스크램을 짠다, 뭐 한다, 뭐 이런 게 애자일 모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다, 폭포수 모형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 보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프로토타입 모형은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옳은 거죠. 프로토타입 모형은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뢰자가 최종 결과물의 일부 또는 모형을 볼 수 없다. 아니죠. 프로토타입 모형하면 뭐예요? 시제품이다. 머릿속에서 이제 튀어나와야죠. 프로토타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폭포수 모형을
점진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폭포수 모형은 어때요? 하향적이면서 어때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내려가는 어떻습니까? 선형적인 순차 모델이죠. 다음 폭포수 모형 시제품은 아니죠. 이건 프로토타입이죠. 얘가 결과물을 미리 예측. 나선형 모델은 반복적으로 어때요? 계속 4단계를 도는 거죠. 반복적으로 개발 진행되어 소프트웨어 강인성을 이건 아주 좋은 설명이네요.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뭐죠? 자, 4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에서 프로토타입 모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단기적인 제작 목적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언어나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프로토타입 모형의 장점이 아닌 거라고 그랬어요. 글쎄 얘는 프로토타입하고 관계가 없는 거 같고요.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요. 왜요? 뭘 가지고요? 프로토타입, 즉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가지고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잖아요.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뢰자가 최종 결과물의 일부 혹은 모형의 시제품을 볼 수 있잖아요. 의뢰자나 개발자 모두에게 공동의 참조 모델을 제공한다. 이게 바로 시제품 아닙니까? 시제품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면 되겠네요. 여기 이 단기간의 목적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언어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효율적인 언어나 자용화, 여기 다음에 보니까 해설이 있네요. 해설을 보면서 얘기하죠. 여기 효율적인 언어나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야 단기간에 프로토타입 모형을 제작할 수 있다. 단기간에 개발된 시제품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피드백받고 개선점을 보완하는 데 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용이죠. 그래서 단기간 제작 목적으로 알고리즘을 쓰는 게 아니라 시제품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의 모델 중 나선형 모델의 4가지 주요 활동에 대한 겁니다. 우선 먼저 계획 수립이 일어나야지요. 그 다음에 위험 분석이 일어나야죠. 그리고 개발 및 검증을 하고 고객의 평가를 가장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A, D, C, B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A, D, C, B 여기 있네요. 답은 A, D, C, B다. 나선형 모델은 어때요? 계획 수립, 위험 분석, 개발 및 검증, 고객의 평가를 어떻게 반복하는 거죠. 이 4단계를 반복해 나가면서 점점 줄여나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죠. 자, 다음이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요구사항을 분해했대요. 일부로 나누었대요. 각각 병렬로 처리했대요. 대상 범위 모델을 확대해 최종 제품을 완성해 나가는 모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얘는 우리가 RAD 모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RAD 모델이 아니었나요? RA 모델이 아니고 얘는 우리가 반복적 모델이다. 이거 여기서 공부했군요. 이 반복적 모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 중에서도 어때요? 증분형 모델이다 라고 하는 인클리먼트다 라고 하는 이 인크리멘탈 모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죠. 자, 보도록 하죠. 증분형 모델은 진화형 모델과 구분이 모호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차이점은 증분형 모델은 분해된 요구사항을 병렬 형태로 개발을 진행하지만 진화형 모델은 요구사항의 핵심 요구사항을 먼저 개발하고 완성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러한 내용이니까 여기선 답은 증분형 모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고요.
이 폭포스 모델이다라는 건 가장 고전적이다. 그리고 하향식이다. 뭐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 프로토타이밍 모델은 어때요? 시제품을 만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죠. 자, 7번 보죠. 진화형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첫 번째, 핵심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다음, 1단계 진화 완료 후 다음 단계로 피드백을 수행하고 N 단계까지 최종 버전으로 점차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이러한 모델이죠. 다음, 요구사항이 명확한 경우 적용하면 유리한 모델이다.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점점 요구사항이 불명할 때 진화해 나가면서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진화 단계로 인한 비용이라든지 일정 및 다수의 버전 제품 관리로 부담이 증가하는 이러한 얘기죠.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진화형 모델이 아닌 것은 어떤 거냐?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JRP, JAD. 이 JRP가 뭐였죠? 계획 수립과. 이 JRP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나요? 또 요구사항 분석.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 JAD라고 하는 게 어때요? 얘는 프로토타입의 개발. 프로토타입의 개발 및 개선. 이거 있었죠.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이게 뭐예요? JRP, Joint Requirement Planning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JAD 뭐예요? Joint Application Design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해서 짧은 개발 주기 동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얘는 RAD다. Rapid Application 모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JRP와 JAD라고 하는 것은 계획 수립과 요구사항의 분석, 프로토타입의 개발과 개선, 프로토타입의 평가. 여기 프로토타입의 평가 빠졌네요. 프로타입이 아니라 프로토타입인데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프로토타입의 어때요?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JAD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말 났으니까 컷 오버. 컷 오버에는 뭐가 있었나요? 컷 오버에는 개발의 구현. 개발 구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인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JRP를 통해서 어때요? JAD로. JAD에서 어느 쪽으로? 컷오버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프로토타입의 개발 개선하고 프로토타입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구현해서 테스트 인수까지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을 우리가 Rapid Application 모델이다. RAD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이 프로토타이밍 모델이다. 이 프로토타이밍 모델은 뭐죠? 시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시제품을 통해서 어때요?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고 고객들이 미리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나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 프로타입 모델. 그 다음에 이 스페어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선형 모델 아니겠어요? 이 나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네 가지 단계를 어때요? 계속해서 반복해 두는 거죠. 계획 및 정의였죠. 계획 및 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위험 분석이 있었죠. 위험 분석.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개발이 있었죠. 개발.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고객의 평가가 있었잖아요. 이 네 단계를 어떻게 해요?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이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나선형이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 대규모 프로젝트에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이 에블레이셔널 모델이다. 이 에블레이셔널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화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진화형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진화형 모델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설치, 운영의 핵심 요구 개발 사항들을 어때요? 점점 1단계 진화, 2단계 진화, 3단계 진화에서 어디까지? N 단계까지 진화를 하면서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 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진화형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답은 RAD다라고 하는 거지만 여기 있는 내용도 우리가 빠짐없이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이미 앞에서 많은 내용들을 배웠던 내용이지만 여기는 워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인 SDLC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이 SDLC의 라이프 사이클은 어때요?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해서 개발 계획, 요구 사항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유지 보수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의 폭포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 어때요? 요구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유지 보수까지 위에서 아래로 물을 넣듯이 쫙 흘러내려가는 이런 하향식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밍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시제품을 만들어서 어때요? 사용자들이 시제품을 보고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우죠. 그 다음에 나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설명했습니다만 계획 및 정의, 위험 분석, 개발, 고객의 평가를 어때? 점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 모델에는 증분형 모델과 진화형 모델이 있는데 증분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각 증분들을 파티션해서 설계, 구현, 시험, 설치, 운영을 증분 1, 증분 2, 증분 3으로 이렇게 나누어 나가는 거고요. 진화형 모델은 핵심 요구사항을 개발을 해서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설치, 운영을 1단계, 2단계에서 N 단계까지 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RAD 모델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JRP, JID, 컷오버를 통해서 어때요? 계획 및 수립을 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이게 JRP다. Joint Requirement Planning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의 개발과 개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의 평가, 이거를 Joint Application Design이다. JAD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컷오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개발 구현, 테스트, 인수를 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컷오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는데, 제가 이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항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린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은 과거서부터 우리가 출제가 자주 되는 영역이니까 우리가 잘 알아서 이런 내용들은 좀 제가 좀 힘줘서 얘기했던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